안녕하세요. 부퍼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일부 국내 매체에서 김민재 선수가 어제 독일로 비밀리에 출국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 내용들을 제가 파악한 부분대로 팩트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에이전트하고 일단 연락을 해 봤는데요. 현재 로밍 상태고 외국으로 나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독일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김민재 선수도 독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김민재 에이전트와 엠바고가 걸린 상태에서 그나마 그래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조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시장 전문가죠.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그 SNS에 오늘 날짜 새벽 4시에 올린 글인데요. 최근 소문에도 불구하고 김민재가 바이언으로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김민재는 7월 8일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뒤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한 바이언 선수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죠. 김민재 선수는 7월 6일에 퇴소하자마자 바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도 빌트지에서 메디컬 테스트가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크리스티안 풀크 기자랑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같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7월 6일에 메디컬 테스트 받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류에 서명하는 것만 남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곧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한 거고요. 그 스카이 독일의 바이언 전담 기자죠. 플로리안 플래텐버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김민재와 바이언 거래 성사 모든 비용은 지불됐고 명확화됐다. 바이언은 이번 주에 그의 이적을 발표하기를 원한다.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팀 동료들과 함께 일본과 싱가포르로 여행을 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매체죠. 풋메르카토의 편집장인 세바스티앙 데니스가 기사를 올린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맨 밑에 산티JFM이라고 적혀있는 게 산티아우나 기자거든요. 바이언이 김민재 영입에 나섰다라고 최초 보도한 기자긴 한데요. 이 기사의 요약본을 SNS에 올린 겁니다. 근데 해당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김민재 이적에 관한 나폴리와 바이언의 최종 세부 사항이 확정됐다. 바이언은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했고 나폴리는 선수의 성과와 관련된 보너스뿐 아니라 재판매에 대한 세론 조항을 협상했다. 주말에 사인할 예정이다라고 한 건데 여기서 제가 조금 확인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론 조항 협상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언 쪽에서는 주말에 오피셜 발표를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오피셜 발표는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폴리 쪽에서 목리를 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죠. 빌트지 보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김민재 공식 발표가 아직도 오래 걸리는 건 김민재와 현 소속팀 나폴리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트 정보에 따르면 계약과 이적 처리에 있어 이탈리아 챔피언 나폴리에 문제가 있다. 바이언 법률 부서가 이 사건을 맡았는데 이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 하나로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레나 나폴리에서 나왔죠. 그 김민재가 1년 만에 팀을 떠나게 되면서 나폴리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라는 보도 내용인 건데요. 원래 그 이탈리아가 해외 투자자를 끌어들일 목적으로 2017년에 그 세법을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요. 영입 후 최소 2년 이상 이탈리아에서 세금 거주지를 유지한 외국인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거였어요. 이게 그 유벤투스가 호날두를 고액 연봉으로 영입했고 또 이제 더리우트를 고액 연봉으로 영입할 수 있었던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1년 만에 바이언으로 이적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성장 법령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즉 김민재 선수한테 지불한 연봉의 세금을 조금 더 이제 이탈리아 국세청에게 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나폴리 쪽에서 조금 딴지를 걸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 그 연대기여금이라고 있잖아요. 이적할 때 이거 관련해서도 조금 협상 중에 있다라고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문제들이 김민재나 바이언 쪽의 문제가 아닌
나폴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언 쪽에서 그냥 추진해서 발표해버려도 문제가 되진 않는 거예요. 단지 이제 전 소속팀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세부 조항들과 관련한 사소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김민재 선수의 바이언 이적은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어제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나폴리 신임 단장으로 부임한 멜루소가 이제 취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김민재의 바이언 이적과 관련해서 난 방금 도착했고 월요일부터 해당 건과 관련해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나폴리는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 미켈리와 키아벨리 두 스카우트가 일을 열심히 해왔다.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김민재는 확실히 대체해야 할 선수이고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7월 16일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 바이아웃 기한이 끝난 이후에 얘기한 거니까 사실상 김민재 선수의 바이언 이적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나폴리 쪽에서도 밝힌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바이언의 드레센 CEO도 테게른제에서 있었던 전지훈련에서 게레이루와 라이머 두 선수 영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요. 김민재는 흥미로운 선수이고 당연히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아직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며칠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만 놓고 보면 영입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걱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김민재 선수만이 아닌 케인과 워커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극명하게 온도차가 있어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발표하길 원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데 반해서 먼저 그 케인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난 현재 우리가 작업 중에 있는 주제에 대해 이미 알려진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케인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헤네스 명예회장 또한 이에 대해 말했다. 이는 정확한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도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감독의 말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잔디는 당길수록 더 빨리 자라지 않는다. 서로를 친절하게 대할 때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그 회의를 가장 잘 설명한다라고 한 건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잔디는 당길수록 더 빨리 자라지 않는다는 거는 조급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더 문제가 발생을 한다.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하고 토트넘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런던에서 회의를 가졌을 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워커에 대해서는 워커는 다른 클럽 선수이다. 난 때가 되기 전까지 다른 클럽 선수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감독의 말에 동의한다. 현 시점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인과 워커에 대해서 둘 다 뭐 약간은 노코멘트에 가까운 발언을 한 건데요. 특히 워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때가 되기 전까지 이거는 이제 영입이 거의 다 작업이 끝났을 때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은 바이언의 일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테게른제에서 전지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뮌헨으로 돌아와서 7월 23일 홈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팀 프레젠테이션을 가질 예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팬들에게 인사하는 자리를 가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아우디 썸머 투어, 아시아 투어를 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쿄와 싱가포르로 아시아 투어를 떠나게 되는 건데요. 제가 들은 얘기로 바이언 보드진들은 24일날 김민재 선수 영입을 발표하길 원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도 정확한 날짜가 언제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뭐 22일 정도에 발표를 하고 23일날 팬들에게 인사하는 자리를 가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인 겁니다. 이미 김민재 선수가 독일로 넘어갔다면은 더 일찍 발표할 수도 있고 한 거니까요. 이러한 가운데 그 빌트지에서 토마스 투엘 감독이 훈련 첫날부터 선수들을 상당히 혹독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무시알라하고 유스 선수인 파울 바너, 그리고 또 이제 그 멀티 수비수인 스타니시치가 투엘의 잔소리에 좀 시달렸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유스 선수인 아리존 이브라이모비치와 가브리엘 비도비치가 훈련 캠프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통보를 투엘 감독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비도비치가 많이 실망을 했다라고 해요. 바이언에서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소리를 거의 들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그 이브라이모비치 같은 경우는 베테랑이자 그 바이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밀러가 훈련 캠프에서 고관절 부상을 당해서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소집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분명한 건 투엘 감독이 지난 시즌 물론 막바지에 팀 지휘봉을 잡았는데 그때 결과들이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지훈련부터 상당히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 팀에 오는 선수들에 대해서도 팀 정신력에 안정감을 가져다주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죠. 그럼 마지막으로 바이언의 평가전 및 공식 대회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26일 저녁 7시 30분에 일본 도쿄에서 맨시티와 평가전을 치르고요. 7월 29일 저녁 7시에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평가전을 연달아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8월 2일 리버풀과 평가전을 치르고, 그러고 독일로 넘어와서 8월 8일 한국 시간 새벽 12시에 모나코와 운터하잉이라고 독일에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서 평가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간 8월 13일 새벽 3시 45분에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챔피언 자격 후 지난 시즌 포칼 우승팀인 라이프치히와 DFL 슈퍼컵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9일 새벽 3시 30분에 베르더 브레멘과 분데스리가 개막전을 원정 경기로 치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김민재 선수 관련한 최신 상황들을 업데이트해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소식들이 있다면은 그때 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